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고 회사 자체가 이제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 피고인 그 행정기관 직원들한테 이제 골프 대접 같은 걸 해가지고 뇌물을 주니까 당연히 이제 피고 측에서는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통 일명 국가계약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안입니다. 보통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27조 제2랑 제7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이럴 때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급심 판례인데 이제 피고가 그 직원들의 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가 이제 우리 직원이 그렇게 골프 접대를 한 거는 맞지만 그것이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C가 그 피고의 직원들한테 그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준 건 맞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입찰 참가 자격을 3개월 제한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 공사가 굉장히 큰데 그 큰 공사에 비해서 뇌물 준 액수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약 위반이나 아니면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정황은 없다. 그러니까 뇌물만 주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그 비행위가 단 2번, 그러니까 4개월에 걸쳐서 단 2번에 걸쳤고 그 공사 내용, 그로 인해서 공사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골프 접대를 받은 그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계약 변경 검토 등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피고가 그러니까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은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국가계약법상에서 27조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함에서 부실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호에서 이런 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경우. 근데 그거는 바로 밝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투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줬냐 안 줬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적으로 뇌물을 줬다라고가 이제 1심 판결에서 만약 무죄가 주장을 하면 무죄면 뇌물 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준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9호 사유로서 입찰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계약은 체결하고 나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는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1호, 7호, 9호 사유를 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 아니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 중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 규정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와 관련해서 뇌물을 준 거는 맞으나 그것이 계약의 이행의 불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없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를 받게 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과징금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유가 다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지금 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이제 거의 파산 위기나 아니면 폐업 위기인 경우에는 뭐 과징금은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인 경우에는 새로 공사를 수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사이트에 올라가서 저도 공무원에 있을 때 보니까는 전 기간에 그게 일종의 말하면 공조가 되거든요. 공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한번 이렇게 다 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이 있으면 바로 집행정지를 해서 그게 공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